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삼성 갤럭시 S26이 있고 오늘은 이 기기를 설정을 통해 하드 리셋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실제로 리셋을 진행하기 전에 기기 백업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이미 백업을 하셨거나 아니면 그냥 신경 쓰지 않으신다면 한 8분 정도 앞으로 건너뛰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 설정으로 들어가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동해야 할 곳은요. 아마 일반 관리일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제발 찾을 수 있네요. 여기 초기화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아니네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데이터를 백업하셨다면 여기에는 몇 가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외장 저장소 백업이 있고요. USB 저장 장치에 백업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USB-C 카드 같은 게 있다면 그냥 꽂아서 그렇게 백업하실 수 있습니다. 이 휴대폰은 실제로 SIM 트레이나 SD 트레이가 없어요. 또한 클라우드에 백업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임시 클라우드 백업이라고 불리는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게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최대 30일 동안 기다리라고요? 응? 지금 이게 정말 웃기다고 생각해요. 보통 기업들은 데이터를 2년에서 3년 정도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후에는 데이터를 삭제해야 하죠. 이제 여기서는 그냥 알겠어요. 30일이고 뭐고 신경 안 쓰고 무료 구간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 없다는 거죠. 데이터는 사라집니다. 이걸 백업이라고 부르는 건 모욕이죠. 정말 훌륭한 백업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것은 이걸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아마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원치 않거나 모르게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게 바로 구글 백업입니다. 여기 계정과 백업이 있죠. 그리고 SO가 있습니다. 삼성 백업도 있고 구글 드라이브 백업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구글 백업입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가 볼게요. 이건 사진, 동영상, 그리고 기타 데이터들을 백업하게 됩니다. 연락처, 통화 기록, 기기 설정, 앱, 데이터, 그리고 SMS와 MMS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은 그냥 말뿐입니다. 실제로는 이 모든 걸 다 제대로 백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글을 이용해서 기기를 백업하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실제로 백업되는지 꼭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애플리케이션과 앱 데이터에 관해서는 일부만 백업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려도 될 정도입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가상의 상황이지만 사실 그렇게 가상적이지도 않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꼬마지미가 어떤 앱을 다운로드했다고 해봅시다. 유즈 에뮬레이터요? 그건 닌텐도 스위치 에뮬레이터로 아마 플레이스토어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꼬마 지미는 유즈를 다운로드했고 아직도 그 앱이 그의 휴대폰에 있습니다. 지미는 그걸로 닌텐도 스위치 게임을 에뮬레이터로 즐기면서 아주 행복해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새 휴대폰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유즈 에뮬레이터를 백업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는 플레이스토어에 없고 왜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백업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글에 백업을 하면 구글이 그냥 뭐랄까 자기 자신에게 알려두는 거죠. 작은 포스트잇 메모처럼 자기 자신에게 알려둡니다. 야, 여기에 나열된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야 해. 새 기기로 복원할 때 이 앱들을 백업해서 옮겨야 해. 그리고 유즈와 그 개발자들은 중지 및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닌텐도의 변호사 특공대가 그 제작자의 모든 것을 찾아내서 사실상 그를 세상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든 사람은 미국과 전쟁을 하는 게 닌텐도 변호사들과 싸우는 것보다 더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F 그냥 모든 곳에서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안전이 두려워서였겠죠. 그리고 게다가 닌텐도 변호사들이 구글에도 중지 및 금지 명령을 보낸 게 확실해서 구글도 플레이스토어에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거에 전혀 신경 안 쓰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그게 맞든 아니든
변호사들이 뭔가를 보내면 그냥 지우는 게 더 쉽죠. 그리고 이제 당신은 이 데이터를 복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틀 지미가 이제 이 데이터를 복원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복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백업이 알다시피 백업이 폰에게 무언가를 다운로드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지금은 use를 다운로드하라고 하고 있어요. 플레이스토어에서요. 그런데 이제 플레이스토어에는 use가 없죠. 그래서 리틀 지미는 복원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록 그가 복원해야 할 이 애플리케이션의 백업을 만들었더라도 백업의 개념은 그 애플리케이션의 복사본을 만드는 것인데 말이죠. 그게 플레이스토어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남는 건 이런 거죠. 솔직히 말해서 업데이트는 완전히 무시되는 셈이에요. 그리고 SMS, MMS, 메시지, 연락처 같은 것들은 구글이 수익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백업이 되는 거고 그게 구글의 이익에 부합하니까요. 하지만 이 또한 추가로 구매하지 않았다면 무료로 제공되는 15GB의 구글 드라이브 용량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제한은 사진과 동영상에도 적용돼서 만약 15GB를 초과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은 그 추가 용량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15기가를 초과해서 얼마나 많은 용량이 있든 그건 직접 알아서 해야 하는데 솔직히 백업으로서는 정말 끔찍하죠. 이제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삼성에서 직접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앱은 여러분의 데이터를 삼성 기기로 또는 기기 간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제 이걸 닫고 스마트 스위치를 찾아볼게요. 네, 여기 스마트 스위치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계속을 누르고 허용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할지 선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는지 선택하는 거예요. 즉, 데이터를 이 기기로 보내는지 아니면 이 기기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지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휴대폰에서 데이터를 보내거나 혹은 이 휴대폰에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저처럼 다른 삼성 기기가 있다면 스마트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모든 삼성폰에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 이게 제 이전 휴대폰이라고 해볼게요. 아니면 반대로 해도 되고요. 이게 이전 휴대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기화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제 이전 휴대폰이에요. 지금 이걸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대폰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여기서 데이터를 보낼 거예요. 그래서 이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앱을 열면 동일한 옵션이 나오는데 이 휴대폰에서는 데이터를 받는다고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기기는 무선으로든 제공된 케이블을 사용해서든 서로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두 기기를 연결하면 이 기기에서 새 기기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기기를 백업하거나 바로 데이터를 옮기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백업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전 삼성 기기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백업할 수 있어요. 만약 삼성 기기가 없다면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브랜드의 기기를 가지고 있어도 이 방법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 스위치는 안 쓸 겁니다. 말했듯 제조사들은 자사기기 간 데이터 이동을 위해 이런 앱을 제공하죠. 타 브랜드 이동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예를 들어 새 샤오미 기기나 예전 샤오미 기기로 데이터를 옮기려면 이 휴대폰의 샤오미 버전에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샤오미는 Mi Mobile라는 앱을 제공합니다. 다른 브랜드, 예를 들어 오포, 리얼미, 비보, 그리고 원플러스는 모두 하나의 대형 모회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브랜드 모두 클론폰이라는 앱을 사용합니다. 화웨이는 폰 클론을 사용합니다. 모토로라는 모토 스위치나 모토 클론 같은 데이터 이전 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삼성은 스마트 스위치가 있으니 해당 휴대폰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항상 데이터를 옮기려는 기기에 맞는 앱을 사용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정말 잘 작동합니다. 다른 어떤 방법보다 이 방법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렇게 하면 설령 오래된 휴대폰을 가지고 있더라도 데이터가 여러분의 휴대폰, 즉 하드웨어에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간 경과나 30일 제한, 저장 공간 부족, 혹은 애플리케이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데이터가 삭제되는 일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차별 없이 백업해 줍니다. 어쨌든 이제 백업이 완료되었으니 리셋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로 다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설정에서 맨 아래까지 쭉 내리면 일반 관리를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초기화를 선택하세요. 여기서 다시 한번 아래로 스크롤하면 공장 초기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면 어떤 데이터가 삭제될지 화면에 표시됩니다. 여기에는 캘린더나 계산기 같은 의외의 앱들도 표시되는데 이는 삼성의 초기 설정 시 자동 다운로드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백업을 해두었으니 걱정 마세요. 이제 다시 맨 아래로 내려가 초기화를 선택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기 전에 초기화를 클릭하면 첫 번째로 화면 잠금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화면 잠금을 확인해야 하고 모두 삭제를 클릭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초기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경우 삼성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다면 로그아웃하라는 메시지가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계정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하면 초기화 과정이 시작되며 약 1분 정도면 완료됩니다. 초기화가 완료되면 원하는 방식으로 기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진행하도록 두고 완료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과정이 끝났고 원하는 대로 기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